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영어로 쓰긴 했는데 자바 개발자분들에게 유용한 툴들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JDK 관련된 툴, 프로파일링 툴, 트러블 슈팅 툴, 모니터링, UI 테스트, ID 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자바 성능 결정짓는 코딩 습관과 튜닝 이야기라는 책을 썼었고요. 이건 좀 잘 나갑니다. 내년 3월 달에 한빛미디어랑 계약을 끝내고 모 출판사와 2판 세컨드 에디션을 좀 개정판을 쓸 예정이고요. 자바 개발자도 쉽고 즐겁게 배우는 테스팅 이야기, 테스트 책은 안 팔립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이 됐다는. 그리고 자바 개발자 시스템 운영자를 위한 트러블 슈팅 이야기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것도 잘 안 팔립니다. 근데 또 나름 얘도 또 우수학술 도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난달 말 이번 달 초에 프로그래머로 산다는 따끈따끈한 프로그래머로 산다는 것 두 가지 이게 비슷한 책이 있는데요. 프로그래머로 사는 법과 프로그래머로 산다는 것 경쟁 도서가 나왔는데 경쟁 도서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스24에서. 그래서 오늘 광고차 제가 출판사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한 권을 따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했을 때 바로바로 손 드시면 바로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드북 이거든요. 그래서 로드북에서 거꾸로 배우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그 다음 회사 쓰신 스토리로 이해하는 UX 디자인 프로세스 원하시는 분은 제가 질문하면 바로바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 강의 들으려고 오늘 일부러 오신 분 계신가요? 이따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바로. 어떤 거 받으실 거예요? 어떤 거? 요거 지금 받으러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자바 기본서는 다 자바의 정석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쓴 건 아닌데 여기 골라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쓴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자바 기본서를 하나 써야겠다. 이렇게 강의하고 교수님이 쓴 그런 책이 아니라 실제 자바 필드에서 10년 이상 일한 사람이 자바 기본서를 하나 정도 쓴 게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법 자바라는 자바의 정석에 대응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해법 자바라는 책이 12월 달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SDS에서 좀 오래 있었고요. 최근에 이거 녹화되는 거죠. 아주 좋은 회사인 엔모사에 있다가 좋은 회사라고 얘기했으니까 NHN에 있다가요. 신생 글로벌 IT 회사인 SK 플래닛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다 웃으시네요. 맞습니다. 맞죠? 아직은 글로벌하게 안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ID와 JDK 툴, 테스트 툴, 프로파일링 툴, 모니터링 툴, 트러블 슈팅 툴, 거의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제가 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책 팔려고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요. 모르는 분들 많으니까 설명드리려고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CI 툴과 프론트엔드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I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바 개발은 대부분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클립스를 안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쓰셔도 그냥 드세요. 가장 먼저 드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클립스만 IDE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좋은 NHN이란 지금은 지금은 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NHN이라는 좋은 회사 다닐 때는 이렇게 해외 컨퍼런스를 한 2번 정도 갔었는데 자바원이랑 아파치콘을 갔었는데 아파치콘이나 자바원 가면 거기 엔지니어들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클립스로 하는 분은 진짜 한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넷빈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넷빈지는 여기 선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 오라클에서 계속 운영하는 그런 무료 개발 툴이고요. 그러니까 자바원에 갔었으니까 선 엔지니어들은 오라클 엔지니어들은 이클립스를 거의 안 써요. 넷빈지를 대부분 쓰고 다른 뭐 오픈소스 하는 분들도 넷빈지를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막 이클립스 막 열광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무료니까 한번 써보시고요. 특히 뭐 스윙은 많이 안 쓰시지만 스윙 같은 UI 만들 때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제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인텔리제이는 울티메이트 에디션과 커뮤니티 에디션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커뮤니티 에디션은 무료예요. 그런데 인텔리제이가 굉장히 편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이클립스 같은 경우 프로젝트 환경에 맞추려면 굉장히 이것저것 막 플러그인들을 깔아야 되는데 얘는 뭐 그냥 너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알아서 깔아주고요. 뭐 이렇게 손갈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되게 편한데 단점은 뭐냐면 이제 라이센스를 사면 그 해당 메이저 버전에 대해서 쓰거든요. 그 메이저 버전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 건데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돼요. 근데 저 가격이 좀 세거든요.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하는데 근데 한 번 자기가 적응이 되면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쓰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거나 집에서 뭐 혼자 이렇게 앱 만들고 그러실 때는 한번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툴들은 제가 해당 업체로부터 일절의 그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JDK 툴 보통 이제 뭐 여러분들이 JDK 까시면 그 뭐 자바하고 자바 C 그리고 굉장히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뭐 자바 DOC 아니면 또 뭐 자르 뭐 그 정도만 사용을 하시는데 그것만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유용한 툴들이 많아요. 보시면 JPS라는 것도 있고 JStat, 자바P, JStack, JMap 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JHash이라는 것은 힙덤프를 분석하는 건데 JHash는 되도록이면 쓰지 마시고요. JConsole이나 JVisualVM 이런 게 있는데 JConsole보다는 JVisualVM을 쓰시는 것을 권장하고 JVisualVM에 대해서는 이따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JP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그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에서는 PS-EF 그래프 해가지고 자바 프로세스를 확인을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요. 그냥 JPS라고 딱 치면 해당 JVM에 있는 자바 프로세스의 목록이 쪼르륵 뜹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간편하죠. 근데 만약에 탐캣을 띄웠으면 부트스트랩이라고 뜨고요. 뭐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뜨기 때문에 하나의 장비에 여러 개의 와스 인스턴스가 떠 있으면 똑같은 이름으로 나와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JPS-V라고 치시면 그 해당 여러분들 그 자바 프로세스 띄울 때 관련된 옵션들을 다 같이 출력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툴을 이용하시는 게 더 편하죠. PS-EF PS-EF하고 그랩 잡아치는 것보다 JPS 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런데 JPS 명령어나 다음에 나올 JStat이라는 명령어의 차이는 뭐냐면 그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로그인한 계정에서 실행한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A라는 계정으로 들어가고 해당 서버에서는 뭐 탐캣이라는 계정으로 탐캣을 띄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탐캣 계정으로 로그인을 따로 해야 SU 해가지고 따로 들어가셔야 해당 프로세스의 목록이 나옵니다. 뭐 그닥 중요한 툴은 아니었고요. JStat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JSta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툴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그 GC util과 GC capacit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옵션들을 보시면 뭐 마이너스 클래스, 마이너스 컴파일러, 뭐 마이너스 GC, GC new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로딩된 클래스 정보를 보여주거나
뭐 각각의 뭐 GC의 캐파시티 정보나 뭐 퍼머넌트 영역의 캐파시티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언제 쓰냐면 GC를 가베지 컬렉션 튜닝할 때, GC 튜닝할 때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유용하고요. 만약에 뭐 메모리 릭이 났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툴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계정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해당 계정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해당 계정으로 만약에 막 탐캣이란 계정으로 실행을 했는데 JSTET 했는데 실행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가끔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자바의 템프 디렉토리가 어딘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트러블 슈팅 그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설명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GC UT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거를 제공을 하냐면 그 자바에는 그 뉴 영역이라는 데가 있고 올드 영역이 있고 퍼머넌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끄덕끄덕 한 명이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웃으면서 해주신 분 이따 책 하나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가 객체가 생성이 되면 뉴 영역에서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걔네들 중에 늙은 애들이 이제 올드 영역, 뭐 테너드 영역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올드 영역에서 이제 죽습니다. 퍼머넌트 영역이라는 애들은 뭐 클래스 정보라든지, 그리고 메소드 정보라든지, 관련된 뭐 스트링이 인턴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가는 애들이라서 퍼머넌트 영역은 기본적으로 자바의 객체가 저장되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하튼 그 뉴 영역과 올드 영역의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GC 횟수가 몇 번이나 수행이 됐는지 그런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게 마이너스 GC UTL 옵션이고요. 마이너스 GC 캐퍼시티 옵션은 해당 뉴 영역, 올드 영역, 퍼머넌트 영역이 지금 몇 메가씩 할당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JSTET 같은 경우는 운영 중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붙여서 사용해도 되니까 절대 운영 서버에 영향 안 주니까요.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P, 이거는 뭐 개발할 때 가끔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 볼 때 사용을 하는데요. 자바 P 해가지고 클래스 네임을 딱 쳐주면 해당 클래스 파일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명과 메소드 명을 이게 콘솔에서 쫙 뿌려줘요. 근데 그것만 뿌려주는 게 아니라 자바 P하고 마이너스 C를 한 다음에 클래스 네임을 실행을 해주면 해당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의 그 OP 코드가 뭔지 아시는 분? 이따가 저기 남아있는 거 딴 거 가져가시고요. OP 코드라는 건 뭐냐면 자바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하잖아요. 컴파일을 하면 그 컴파일한 파일은 유닉스에서 컴파일을 했던, 뭐 윈도우에서 컴파일을 했던, 리눅스에서 컴파일을 했던 다 돌아가죠. 그게 왜냐면 클래스 파일에는 OP 코드로만 저장이 돼 있고요. 얘가 JVM이 걔네들 클래스들을 딱 땡겨가면서 그 해당 클래스가 콜이 되면 땡겨가면서 그때 컴파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OP 코드라는 것은 어떤 플랫폼에서 돌아가든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OP 코드들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저같이 이제 막 장애 진단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제 OP 코드만 보고 대충 요 작업을 수행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는데요. 한번 OP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바 버추얼 머신 스펙이라는 문서를 참조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 스펙이라는 문서가 1999년에 만들어졌고요. 업그레이드가 계속 안 되다가 오라클로 넘어가고 나서 자바 버추얼 머신 스펙 문서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JDK 7에 맞춰서 새로 나왔고, JDK 버전에 맞춰서 따로따로 이제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당 문서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바 버추얼 머신 스펙으로 검색하시면 구글에서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JSTEC이라는 게 있습니다. JSTEC은 스레드 덤프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스레드 덤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막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JSTEC에서 아까 JPS라는 명령에서 알아낸 그 프로세스 아이디가 있어요. 번호로 된 거. 그 프로세스 아이디를 딱 쳐주면 딱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여러분들이 보려는 JVM에서 돌아가고 있는 스레드의 상태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콜 스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션 하면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하면 그 스택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나와요. 게다가 뭐 데드락이 걸렸거나 그러면 데드락이 걸린 것도 거기에 이제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보여준 게 스레드 덤프인데요. 스레드 덤프를 덤프를 뜨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JS택을 사용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는 kill-3 하고 이제 그 PID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자바의 gcore를 리눅스 같은 경우 gcore라는 명령어로 떨구는 방법이 있는데요. gcore는 절대 웬만해서 쓰지 마시고요. JS택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이나 JS택 프로그램이 행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 2번 이상, 3번 이상 하면. 그리고 게다가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JS택을 쓰시는 것보다 kill-3 해서 PID 사용하셔야 돼요. kill-3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까먹고 여러분들이 뭐였더라? 그래서 그냥 PID를 딱 쳐주시면 바로 해당 프로세스는 죽어버려요. 아니면 kill-9를 입력해서 딱 엔터를 치시면 그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등에 땀이 나기 시작하죠. 운영 중인 서비스에서 그런 후배가 있어요.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제가 kill-3라고 10번을, 20번을 강의를 했는데 그래, 상민 선배가 얘기했던 거 한번 해봐야지 해서 kill- 뭐였더라? 9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9를 쳐가지고 운영 서버에서 바로 엔터를 치신 분이 있습니다. 웃으시죠? 나중에 그런 분 나온다니까요. 3입니다. 그리고 이제 JMap 같은 경우는 이제 힙덤프를 발생을 시켜요. 방금 말씀드린 건 JS택 같은 경우는 스레드의 상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JMap은 그 JVM에 올라가 있는 모든 객체들의 정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JMap으로 딱 어떤 자바 프로세스에 힙덤프를 딱 뜨면 일단 해당 자바 프로세스는 멈춰요. 멈추고서 해당 JVM에 올라가 있는 모든 객체의 정보를 파일로 떨굽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JVM이 1기가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면 한 1기가의 파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파일에는 어떤 정보까지 들어가 있냐면 스트링 객체가 있으면 그 스트링 객체에 무슨 스트링 값이 들어가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뭐 운영 서비스가 멈추는데 언제 쓰냐? 운영 서버가 멈췄을 때 그때 쓰시면 돼요. 운영 서버가 멈췄으면 일단 보통 탐캣이나 뭐 왓슨 많이 쓰시니까 탐캣이 떠 있잖아요. 탐캣이 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kill-3에서 스레드덤프 몇 번 뜨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kill-3나 스레드덤프는 운영 서비스에 별로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뭐 CPU가 100%일 때 떠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영향을 주니까 그 상황에서 웹서버를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서버에 다른 사용자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근데 또 웹서버 한 대밖에 없는 장비에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런 장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껐다 켜셔야 되고. 근데 웹서버 대부분 다 여러 대, 2대 정도는 있잖아요. 그래서 웹서버 이렇게 한 대 이렇게 딱 죽여서 걔 들어오는 거 딱 막아놓고 그럴 때 이제 힙덤프를 떠야 되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리익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와스가 그냥 멈춰 있거든요. 아무런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럴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실행하는 옵션은 JMap에서 -덤프, format B 해가지고 이렇게 요거 그냥 JMap 치시면 이런 거 쓰라고 나와요.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요. JDK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 많으셨죠? 목소리가 이제 이제 다 떨어질 것 같아요. 다 떨어졌으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테스트 툴인데요. 이제 그 테스트는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뭐 유닛 테스트, UI 테스트, 억셉턴스 테스트, 퍼포먼스 테스트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이제 뭐 JUnit으로 이제 막 그 테스트 커버리지 막 맞추고 막 그런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거 하기 싫어서 막 프로젝트 뛰쳐나가고 그런 분들 가끔 계신데 일단 JUnit에 대해서는 제가 쓴 건 아니지만 그 JUnit in Action이라는 책 있습니다. 인사이트에서 나온 거. 거기에 굉장히 JUnit 하나에만 대해서 굉장히 두껍게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추천사도 썼어요. 그래서 좋은 책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
말로 설명해도 이거 하루로도 부족한 내용이라 넘어가고요. UI 테스트 툴이 있어요. UI 테스트 툴은 뭐 이렇게 뭐 JUnit 같은 경우는 해당 메소드 콜하고 해당 뭐 이렇게 URL 콜해서 이렇게 테스트하도록 되어 있지만 UI 테스트 같은 경우는 UI 자체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의 메소드를 콜하든가 아니면 해당 컴포넌트에 있는 버튼을 딱 클릭하도록 하든가 그리고 안드로이드에도 이렇게 UI를 그러니까 JUnit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도 있지만 UI를 테스트할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스크립트 작성하는 것도 만약에 그 파이어폭스 같은 게 적용이 되는 서비스라면 파이어폭스의 플러그인으로 여러분들이 클릭하면 그 클릭한 작업들이 다 이렇게 레코딩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 레코딩이 된 거를 자바나 뭐 C나 파이썬이나 원하는 언어로 다 컨버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실행하는 것도 딱 클릭하면 얘가 브라우저 띄워서 띡띡띡띡 진행해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좋은 만큼 굉장히 공수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셀러니움이라는 툴이고요. 셀러니움 같은 경우는 구글이 지원을 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만들고 있는 툴이에요. 왠지 믿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NHN의 기타 GUI TAR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링크 있는 거 나중에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이거는 오픈 소스로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얘는 굉장히 요거 링크 한번 가서 헬로월드에서 1296번 한번 쳐서 보시면 기능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전혀 상관없는 건데 하여튼 한번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언제 오픈소스로 뚫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셀레니움 같은 경우는 제 테스트 책에 설명이 돼 있고요. 책 광고. 그리고 이제 억셉턴스 테스트 툴. 그래서 이제 인수 테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고객은 무슨 값을 누르면 무슨 결과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 고객이 엑셀로 그렇게 딱 표만 주면 그 결과를 실행을 하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실행을 하고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피트니스라는 게 있고 엔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성능 테스트 툴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 분야인데 보통은 제가 이제 성능 테스트를 이제 많이 다녔어요. 모사 있을 때 1년에 50개 정도 프로젝트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막 고객들이 그러세요. 야, 성능 테스트 뭘로 해? 무슨 툴로 합니다. 그러면 야, 로드런너로 해야지. 니네 로드런너 아닌 거는 성능 테스트 툴이 아니야. 막 그런 고객들 되게 많아요. 만약 여러분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머큐리사의 로드런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 300명의 가상 부하를 주는 그런 라이센스가 한 1억 정도 해요. 근데 그게 뭐 라이센스 뭐 일반적인 웹 라이센스만 그렇고요. 거기에 뭐 소켓, 뭐 안드로이드 뭐 각각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프로토콜을 추가하면 할수록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팔리고 머큐리라는 회사가 만들었다가 HP로 팔렸습니다. HP로 팔렸는데 HP에서 굉장히 잘 팔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드린 그 300유저 같은 경우는 그 퍼머넌트하게 쓸 수 있는 거고요. SDS나 뭐 CNC 같은 SI 회사에는 그렇게 300유저 퍼머넌트로 안 팔아요. 그렇게 안 팔고 총알 베이스로 팝니다. 그래서 한 유저가 한 15,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24시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100명이면 한 150만 원 내고 24시간 동안 막 마음대로 부하를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9시부터 부하를 줬으면 내일 새벽 8시 59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얼마 안 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성테스트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루에 안 끝나거든요. 그게 5일이 되고 10일이 되고 막 길어지면 계속 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데 상용 툴 그거 말고도 이제 예전에 그 컴퓨웨어라는 회사에 있던 그 회사에서
포커스를 팔았는데 QA 로드라는 성능 테스트 툴도 있고요. 요즘은 좀 많이 각광을 받는 게 그라인더와 JMeter, 그리고 가끔 이제 AB, 아파치 벤치마크를 성능 테스트 툴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AB는 성능 테스트 툴이 아니에요. 그냥 걔는 부하 툴이에요. 그래서 그라인더나 JMeter나 둘 다 이제 그 스윙 기반으로 그 부하를 이렇게 컨트롤을 해가지고 부하를 주는 툴입니다. 둘 다 무료 라이센스고요. NHN에서는 이 그라인더 가지고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막 10만 TPS, 막 100만 TPS, 막 20만 TPS 막 그렇게 부하를 줄 때도 이런 그라인더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NHN에서 어떤 걸 했냐면, 이게 그라인더가 스윙 기반으로 UI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 장비에 이렇게 X윈도 해가지고 딱 X터미널 해서 붙어야 돼요. 그래서 N그라인더라고 해서 웹에서 클릭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홈 테스트를 돌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오픈소스로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N그라인더라고 하면 쳐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오픈소스로 풀어놨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 저게 전 세계 오픈소스로 풀어놨는데 모든 매뉴얼은 한글로 돼 있었죠. 지금 이제 3.0으로 변경이 됐고요.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써보시고요. 진짜 저는 로드러너가 좋긴 좋지만, 편하긴 편하지만 그라인더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성능 테스트 툴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URL을 쏜다, 뭐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 스크립트 언어가 자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이썬이 뭔지 아시는 분? 이제 책 없다니까요. 안 들으셔도 되는데. 자이썬은 자바 JVM 위에 올라가는 파이썬.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돼 있고 그게 JVM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부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테스트 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프로파일링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파일링 툴은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회사인 NHN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개 라이센스를 컨커런트로 쓸 수 있게 100개 라이센스 정도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의 성능, 메모리 사용량, 코드 커버리지 같은 거를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상용 툴하고 무료 툴로 나뉘지만 대부분 저는 상용 툴을 사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상용 툴을 하나 사면 굉장히 오래 쓸 수 있거든요. 뭐 가격은 여러분들 한 달 봉급 정도 되니까, 좀 비싸지만 회사에서는 그 정도는 쉽게 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까지 기능을 제공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짠 코드의 라인이 응답 속도가 얼마나 걸렸는지까지 측정을 해줘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짠 코드의 라인에서 메모리를 몇 메가나 몇 킬로바이트나 먹었는지까지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상세하게 보여주려면 당연히 부하가 크겠죠. 그래서 운영 서버에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안 돼요. 운영 서버에서 쓰시면 안 되고, 얘는 그 개발 서버나 스테이징 장비나 뭐 하여튼 그런 장비에서 확인용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툴로는 그 데브 파트너 for 자바라는 툴,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좋아했지만 지금은 제가 있는 회사의 OS에서는 안 돌아가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툴이고요. JPro브는 좀 살짝 무겁지만 얘도 나름 쓸만합니다. 그리고 JProfiler랑 URKit이라는 게 있는데, URKit을 해외 오픈소스 그 엔지니어들은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URKit의 경우 오픈소스를 개발하는 엔지니어에게는 라이센스를 무료로 준다는 정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영어로.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URKit을 많이 쓰고요. JProfiler 같은 경우는 제가 N사에서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이제 별도로 구매해서 샀던 건데, 얘는 그 이렇게 CPU 프로파일링 기능도 제공을 해요. 여기 보시면 뭐 85% 쭈르륵 내려가는데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링, 그 자바의 프로파일링의 개념은
어떤 언어를 쓰던 프로파일링의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시작점을 찍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막 동작을 한 다음에 끝점을 딱 찍으면 그 끝점까지의 정보들을 스냅샷이라는 파일로 떨궈줘요. 예. 그러면 그 떨군 파일을 분석을 하는 건데 그 파일에는 그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의 모든 CPU 사용량 아니면 메모리 사용량을 쫙 누적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의 어떤 패키지의 어떤 클래스의 어떤 메소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트리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도 메모리 뷰에서 메모리 프로파일링을 한 것 같은데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작업이 끝날 때까지를 봤을 때 시작했을 때와 끝날 때의 그 메모리 차이 어떤 객체가 더 증가됐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J프로파일러라는 툴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스레드, 락 정보, 모니터링 정보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막 락이 걸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했을 때 그 락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그 락을 잡고 있는 객체들이 어떤 스레드에서 호출이 됐고 그런 정보를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이 프로파일링 툴에 대한 설명 마쳤고요. 모니터링 툴. 모니터링 툴은 말 그대로 이제 운영 상황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툴이고요. 크게 APM과 JMX 기반의 툴로 나뉩니다. JMX라는 것은 자바 매니지먼트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JVM을 무조건 띄우면 JMX 관련된 정보는 무조건 같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로컬 장비에서는 그냥 다이렉트로 붙어서 볼 수 있고요. 원격 장비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옵션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APM이라는 거는 상형이 많고요.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뭐 그런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PM의 제니퍼, 웹튠, 파로스 이렇게 유명한 게 한 3개 정도 있고요. 이 중에서 어떤 걸 하나 꼽으라고 하면 여기 관련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 이게 제일 먼저 나왔어요.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JMX를 모니터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주얼 VM이랑 JConsole 두 개 다 오라클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VM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J비주얼 VM과 비주얼 VM으로 나뉩니다. J비주얼 VM은 JDK 밑에 빈 밑에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바 패스만 적혀 있으면 J비주얼 VM하고 엔터 치시면은 바로 붙여서 치셔야 돼요. J비주얼 VM이라고 딱 치시면 바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비주얼 VM은 스탠드얼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도로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비주얼 VM을 사용하는 걸로 권장을 하고요. 제가 좀 사용하기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면 J비주얼 VM 같은 경우는 JDK를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 업그레이드 못 하거든요. 근데 비주얼 VM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운로드를 하기 때문에 쟤만 다운로드해서 실행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네 URL이 가끔 안 들어가지는데 하여튼 여기서 링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딱 여러분들이 원격이든 로컬에 있는 것든 딱 클릭을 하면 기본적인 이렇게 메모리랑 그러니까 CPU 사용량, 힙 메모리 사용량, 로딩된 클래스 개수, 스레드 개수와 살아있는 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의 CPU는 뭐냐면 해당 장비의 CPU가 아니에요. 해당 자바 프로세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CPU 사용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는 위에 있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해당 JVM의 맥스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파란 애들은 사용하고 있는 애를 나타내는데,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파란색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점점 늘어나면서 여기 끝까지 올라가요. 끝까지 올라갈 때쯤 되면 이제 저 그래프를 처음 본 분은 되게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아, 메모리 릭이라고 해서 메모리가 릴리즈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던데
그거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저게 끝까지 가면요. 얘가 밑에까지 이렇게 쭉 떨어져요. 예. 그러면은 GC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괜찮아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갔다가 얘가 쭉 안 떨어지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메모리 릭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힙덤프를 뜨셔야 돼요. 힙덤프를 떠서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쭉쭉쭉 올라갔는데 얘가 메모리를 얼마까지 내려가나 예. 기다리기가 귀찮다. 풀GC 할 때까지 기다리기가 싫다 그러면 여기에 perform GC라는 예, 버튼 있죠? 저거 누르시면 예, 강제로 풀GC를 시킵니다. 예. 근데 만약에 풀GC 하는데 막 10초 걸리는 그런 서비스에 저거 누르면 예, 10초 동안 서비스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얘는 또 프로파일러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CPU를 띡 누르면 그때부터 어떤 클래스에 어떤 메소드가 많이 사용되는지를 예, 정보를 보여줍니다. 근데 얘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바 프로파일러, 상용 프로파일러하고는 틀려요. 예. 상용 자바 프로파일러들은 모든 메소드가 수행되는 거에 대해서 다 잡아내고요. 일단 거기에 이제 필터링 옵션 하면은 예, 옵션을 뺄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샘플링 개념이에요. 샘플링 개념. 그래서 뭐 1ms에 한 번, 아니면 10ms에, 아니면 1초에 한 번씩 딱딱 잘라서 어떤 메소드가 많이 불리는지를 통계를 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JVisualVM 여러분들 자바 옵션에 보면은 뭐 JMX 리모트 어쩌고저쩌고 그런 옵션 있으면 예, 그 JMX로 그냥 예, 붙어가지고 쓸 수 있어요. 설정을 잘했을 경우. 예, 그리고 이제 트러블 슈팅 툴입니다. 장애 났을 때 이제 잡는 것들이고요. 아까 이제 제가 JS택이나 K-3나 해가지고 스레드 덤프를 뜬다고 그랬죠. 그게 텍스트 기반으로 떨어져요. 텍스트 기반으로 쭈르륵 떨어지는데 그게 어디 떨어지냐면 여러분들이 system.out.println을 출력하는 데 있죠. 그 파일에 찍혀요. 예, 그 파일에 찍히는데 그거 눈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예, 그냥 헬로 월드만 딱 찍고 스레드.슬립 해놓은 그 프로그램 보는 것도 되게 눈 아픈데 예, 따로 분석하는 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만드실 필요 없고요. 힙덤프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아스키 형태로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이 VI로 열거나 뭐 그러셔서 보시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힙덤프 분석 툴은 얘도 별도의 분석 툴이 있고 트레이싱 툴 이거는 제가 작년에 JCO에서 발표했는데 애플리케이션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 덤프 분석 툴 같은 경우는 TDA라고 치시면 구글에서 치셔야 돼요. 예, TDA라고 치시면 이게 거의 가장 처음에 나와요. 예, 자바 그런 거 맨날 검색하신 분은 아마 거의 처음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무료 툴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그림은 이따가 나올 거고요. 힙덤프 분석 툴은 다 무료 툴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툴은 다 무료 툴이에요. 예, IBM 힙 어널라이저 얘는 URL이 길어서 제가 구글에서 검색하라고 써놨고요. 예, MAT 얘는 이클립스에서 만들고 있는 그래서 이클립스 ORG에 MAT라고 치면 예, 툴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트레이스 같은 경우나 바이트맨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말 그대로 트레이싱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TDA 같은 경우는 어떤 스레드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쫙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스레드 덤프를 하나의 파일에 10개를 떴으면 이렇게 10개가 이렇게 쫘라락 찍혀요. 그래서 딱 해당 스레드 덤프를 딱 누르면 어떤 스레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예,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뭐 이렇게 스레드 락킹 모니터라고 요거 있어요. 예. 얘를 딱 찍으면 만약에 한 개의 스레드에 싱크로나이즈드가 걸려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한 100개의 스레드가 줄 서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그게 빨간 걸로 이렇게 쫙 하나 나와 있고요. 딱 표시가 되고 그거를 쫙 펼치면 해당 락이 풀리기를 기다리는 스레드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텍스트 기반으로 된 거를 예, 그렇게 UI 기반으로 굉장히 보기 쉽게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이에요. 제가 스레드 덤프 분석해서 가장 많이 본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게 가장 많이 락이 걸리는지 아세요?
가장 범용적으로 쓰는 것 중에, 가장 업그레이드 안 되는 것 중에 log4j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log4j를 막 부하나 운영 상황에서 막 디버그 모드로 해놔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이 쓰고 할 때는 락이 엄청 걸립니다. 예. log4j 어싱크 어펜더라고 있거든요. 근데 어싱크 어펜더도 어싱크하지 않아요. 예. 어싱크 어펜더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걔도 코드를 제 동료가 한번 뒤져봤댔는데 하다가 말았대요. 예. 그 개발을 하신 분이. 그래서 예. 어싱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SLF4j, SLF4j라는 거를 많이 쓰시죠. 예. log4j 얘기를 하게 됐네요. 예. 그렇고요. MAT, 예. 그 JMap이나 지코어로 뜬 힙덤프를 분석하는 툴인데요. 딱 여러분들이 힙덤프 파일을 딱 띄우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잡고 있는 범인들 이렇게 쫙쫙 보여줘요. 만약에 실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 문제가 있는 애가 이렇게 하나의 퉁으로 나올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얘를 딱 찍으면 그거에 대한 상세한 목록이 나오고 클래스별로 어떤 클래스가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식으로 예, 보여줍니다. 나래비를 세워서 보여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클래스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예, 어떤 클래스가 메모리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트레이스나 뭐 바이트맨 같은 경우 비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좀 설명하려면 꽤 오래 걸리는데요. 예를 들면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런 옵션 넣지 않고 JVM이 돌아가요. 근데 다른 장비에서는 다 괜찮은데 얘만 막 예외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비트레이스를 쓸 수 있습니다. 걔를 쓰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JVM에 얘가 어태치가 돼요. 바로 어태치가 돼서 내가 의심받는 클래스 있잖아요. A.B.C에 A라는 클래스에 들어올 때 입력 값이 뭐고 나가는 아웃풋 값이 뭐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시간 운영 중인 시스템에 딱 붙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2011년 JCO에서 발표한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고요. 네, 시간이 좀 부족한, 책 간 거를 좀 많이 해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네, 이제 거의 안 남았어요. 네. CI 툴이 있고요. Continuous Integration 툴이고 얘는 그냥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뿐이고요. 여기에 뭐 엔트 빌드 스크립트를 돌린다든가 뭐 다른 뭐 코드 커버리지 툴을 돌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게 옛날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굉장히 많이 나갔고 뭐 엔트리라는 것도 있었고 허드슨과 젠킨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허드슨과 젠킨스는 이제 둘 다 이제 비슷해 보이죠. 네. 요거를 이제 허드슨을 만든 사람은 허드슨은 옛날에 선에서 만들었고요. 그 코어 개발자는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일본에서 많이 써요. 근데 그 사람이 오라클에 합병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가서 회사를 퇴사해서 젠킨스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어 개발자가 나가서 젠킨스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젠킨스를 쓰시면 돼요. 예. 뭐 자세한 거는 CI도 막 설명하자면 끝도 없으니까 저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많은 개발자분들이 모르는 거. 저희 팀의 신입사원을 좀 뭐라 하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제가 많은 얘기는 안 하고요. 예. 그 프론트엔드 툴이 있습니다. 예. 프론트엔드 툴은 이제 여러분들 UI 단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서버 단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요즘 그 UI 단의 분석을 하는 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Y슬로우, 페이지 스피드 그런 게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최적화 툴이고 웹페이지 분석하는 건 다이나트레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빌트인 된 것들이 있고요. 일단 빌트인 된 것만 쓰시더라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Y슬로우를 설명을 드리면 야후에서 만들었고요. 아쉽게도 한국 야후는 철수하기로 했지만 예, 모르시는군요. 예, 한국 야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예, 진짜 모르시나 보네. 예. 그래서 사파리나 크롬 브라우저 플러그인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딱 웹페이지를 딱 띄우면 그 해당 페이지에 대한 이렇게 점수를 매겨줘요. 항목별로. 그래서 A가 제일 좋은 거고요. 보시기에도 이제 F로 되어 있는 건 이제 빨간색이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니네 페이지는 요거 고쳐야 돼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웹페이지가 느리거나 그러신 분들은 일단 이걸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에 빌트인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애플의 사파리나 구글 크롬에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파리에 빌트인 된 건데, 우리 팀에서 오픈한 거예요. 예. SQL 플래닛의 원아이디라고. 예. 이걸 로그인을 하시면요, 멜론 11번과 티맵을 한 번의 로그인으로 다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가입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 페이지를 딱 해놓고 릴로딩을 하면 그 페이지를 호출할 때 부른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걔 데이터가 뭔지까지 다 볼 수 있고요. 그 해당 데이터의 크기까지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항목들을 받았는지까지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글 크롬에 있는 건데, 구글 크롬에는 빌트인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로 나온 거, 그래서 네트워크 정보도 이렇게 보이고, 뭐 타임라인이랑 프로파일 정보까지 다, 자바스크립트 프로파일링 정보까지 다 나오는데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여기에 구글 크롬에 스피드 트레이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얘는 엄청나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해당 페이지가 CPU를 얼마나 먹는지까지 쫙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스피드 트레이서라는 플러그인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프론트엔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할 말씀은 다 드렸고, 시간은 조금 넘었지만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은 툴은 툴일 뿐이에요. 툴은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남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툴을 제대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 지시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JSTEC 아무리 쳐봤자 안 되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JSTEC 같은 걸로 봐서 메모리 사용량 보시고, 그렇게 자세한 거는 저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